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2년간 적용되는 한시법으로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2년 동안 적용되는 법이죠.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된다면, 그러니까 인정돼야 되겠죠. 인정돼야 되겠죠.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 넘어갔을 때, 그럼 경매 넘어가기 전에는 보호가 안 되겠네요.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았어도 타인이 만약에 낙찰을 받았다. 뭐 3억짜리 빌라인데 2억에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요 2억 원에 우선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겠다는 거죠. 임차주택을 낙찰받는다면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하고 취득세를 일부 면제하고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해 주겠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치 않는다면 LH공사가 우선 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매수한 뒤에 피해자에게 다시 임대하겠다 이거죠. 근데 적용 대상이 문제가 되는데 이 6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적용이 된다. 먼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다. 그 의미는 그 선순위 대항력을 갖췄다. 뭐 3억짜리 주택인데 2억 원의 전세를 얻었다. 임차인이죠. 임차인. 근데 목적물이 인도받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요게 대항요건이고 요게 우선배제적 요건이죠. 그 다음에 후순위로 뭐 가압류가 있을 수 있고 저당권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선순위 대항력과 우선변제적 효력을 갖춘 임차인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되어야 하고 경공매가 진행된다. 그러니까 국세채권에 의한 가압류가 진행된다. 그럼 누군가가 낙찰받는다 하더라도 선순위자로 배당을 받긴 받습니다. 그리고 면적 보증금 등을 고려할 때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돼야 한다. 막 20억짜리 보증금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 사기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근데요, 그 빌라왕이다, 전세 사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집주인들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99% 이상이 사기가 아닙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1% 미만만 사전 의도가 있는 사기다. 단순히 전세금 반환을 지체한다. 여러 채 갖고 있었는데 전세금 반환을 지체한다. 그거는 사기가 아닙니다. 근데 처음부터 의도로 가지고 매수했을 때는 사기가 되겠죠. 그래서 구제받는 경우는 1%도 안 된다. 그리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와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어야 한다. 상당액이 미반환된다? 일부라도 반환되면 또 애매하죠. 이런 6가지 요건을 다 갖추어야 뭐 우선매수 청구권이 인정되고 그까짓 거 취득세 뭐 재산세 감면되는 거는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매수 청구권이 인정되고 그 다음에 LH공사가 우선매수해서 재임대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겠다 이 얘기인데, 과연 전세사기 특별법에 의해서 이런 혜택, 별것도 아닌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몇 프로나 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1%도 안 된다.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냐? 전세 사기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냐? 제가 그전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거에도 예컨대 뭐 3년 전에도 또는 5년 전에도 또는 10년 전에도 100채씩 갖고 또는 200채씩 갖고 임대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임사자죠, 임사자. 임대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왜 그때는 왜 문제가 안 됐냐? 그 당시에는 왜 빌라왕이라는 용어가 없었냐?
했을 때 요 사람들이요, 만약에 3억짜리 빌라나 아파트를 100채를 임대를 한다 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했다. 등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했다. 그리고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문정부 말년에 합산배지를 폐지해버렸어요. 폐지. 그러다 보니까 100채씩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뭐 한 20억씩 종부세가 나온다. 아예 하나도 안 나오다가 20억씩 종부세가 나온다. 그랬을 때 화곡동에 어떤 3억짜리 빌라가 있다 할 때 여기에 이 사람이 뭐 화곡동에도 있고 뭐 목동에도 있고 여러 동에 거쳐서 100채를 가지고 있다 할 때 뭐 강서구청 가압류 들어오고 또는 뭐 금천구청 가압류 들어오고 또 무슨 구청 가압류 들어오고 이게 다 종부세거든요. 근데 총 합이 20억이란 말이에요. 20억. 아니 3억짜리 빌라에 선순위로 인도받고 주민등록 확정일자 보증금 2억원, 물론 보증금이 2억 9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시세는 3억인데 이런 경우에 과거에는 이런 종부세가 붙지 않았어요. 이런 종부세가 붙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고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고 보증금을 받아서 퇴거하고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거죠. 또 전세금 반환 대출도 허용이 된다 할 때는 정세가 안 나가면 뭐 보증금 2억이라면 아니 3억짜리인데 보증금 2억 대출 안 나오겠습니까? 또 2억 9천이다 할 때도 2억 대출 받아서 9천만원 보태서 내보내고 그리고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오면 다시 회수하고 자연스러운 순환이 세입자가 나가고 들어오는 자연스러운 순환이 이루어졌었다는 거죠. 뭐 역전세난이 일어났다. 그러면 일부라도 보태서 그리고 그 집을 잡혀서 대출받아서 예컨대 전세금이 2억 5천이다. 그러면 2억 대출받아서 내주고 5천만원은 어떻게든 구해서 보태서 내주고 이런 순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빌라왕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다. 근데 지금까지 종부세 2번 맞았죠 이거. 예컨대 20억 종부세 1번 맞았고 2번째 맞았어요. 근데 6월 1일이 지나가 버리면 또 종부세 나오죠. 요게 계속 나오는 한 가령 어떤 사람은 감당했어요. 한 번은 납부하고 감당했어요. 납부하고 세 번째 감당 못합니다. 계속 빌라왕 사태는 계속 터질 수밖에 없다. 과연 요런 사람들이 이런 임대사업자들이 사기 의도를 갖고 임대사업을 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기죄로 기소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근데 처음부터 의도로 가지고 사기 쳐먹자. 그러니까 집은 3억인데 3억에 매입해서 전세를 갖다가 뭐 3억 4천에 놓자. 요 4천만원 띵겨먹는 거죠. 요렇게 해서 100채를 취득했다. 근데 과연 이런 사람들은요, 빌라왕 사태가 문제되는 사건들 중에서 1%도 안 됩니다. 1%도 안 된다. 나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진짜. 그래서 대책은 뭐냐면 근본적인 대책은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해야 된다. 민간 차원의 임차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종부세 합산 배제를 종전처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전세 반환 대출 다주택자도 허용을 해야 된다.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 대출을 얻어서 전세금을 반환하는데 왜 그것을 막고 있냐고요. DSR을 폐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1%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1%를 막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추가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죠. 예컨대 50채 임대사업한다, 100채 임대사업한다, 150채 임대사업한다 할 때는 임대인의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거죠. 임대인이 자본금 얼마에 법인해야 된다. 또는 자본금을 어디에다가 예치를 해놔야 된다. 자본금은 신탁사에 예치를 해놔야 된다. 그런 사람만이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 50채. 그리고
만약에 50채 임대사업을 하는데 아니 전세금 반환 대출을 받아서 역전세란이 일어나서 이 대출을 받아도 반환하기가 좀 부족해요. 그럼 자본금을 제펴서라도 또는 자본금을 인출해서라도 보태서 반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다면 깔끔하게 빌라왕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똑똑하신 분들이 어떤 의도로 가지고 이 특별법을 만들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